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은 식미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미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밥맛 아니면 또 볼 때 느끼는 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쌀에 있어서 라이스에 있어서 식미는 테이스트라고 합니다. TAST. 이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부위별로 느끼죠. 단맛은 전체적으로 다 느낍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혀에서 느끼는 소위 촉감이라는 게 있죠.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스타치, 소위 전분이라고 하죠. 이 전분을 먹었을 때 이 입 안에서 나오는 침 있죠. 침 속에 아밀라아제라고 있습니다. 아밀라아제. 이 효소, 아제는 효소란 뜻이죠. 그죠? 이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 쌀이 분해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분해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분해가 일어나면서 이 스타치 전분 상태로 있던 것이 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6탄당, 뭐 일부 5탄당도 있겠지만 6탄당은 요렇게 탄소가 6개라는 소리죠. 5탄당은 5개. 그러니까 이 전분도 아밀로스와 그다음 아밀로펙틴으로 구분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로 이제 아밀로펙틴은 이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얼기설기라고 합니까? 얽혀 있다, 그죠? 근데 이 아밀로스는 어떠냐면 탄소 이 연결 고리들이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 스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밥을 이렇게 이 쌀알이 있죠. 쿠크드 그러니까 밥알이죠. 밥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혀에 딱 와서 저작을 하는 것이 이가 이렇게 주로 어금니에서 이 기능을 하죠. 양쪽에 어금니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주로 핵심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이들은 나중에 뭐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제 부스러뜨리는 기능은 여기 치아 안쪽 소위 어금니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어금니에서는 분자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 이 자체, 이 형태를 깨서 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어금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병뚜껑을 딴다든지 또는 그 뭐 게 있죠, 게. 영덕 가면 대게가 유명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뭐 껍질을 또 이로 한다든지 큰일 납니다. 물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어금니에서 이 쌀알을 깨주면 이제 이 쌀알이 적어질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깨지겠죠. 이 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쌀을 깨는 거하고 밥을 깨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밥에는 일단 이제 물러진 소위 소프트한 상태, 부드러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으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으깬다. 으깨다. 으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으깨지면은 이렇게 그 혀에 닿는 부위별로 맛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것이 이제 혀에 느끼는 것은 단맛을 항상 가장 먼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밥맛이 좋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밥솥에서 이 밥을 했다. 그러면 이 밥솥 안에 들어있는 밥알들의 처음에 이제 쿠킹 할 때 냄새가 나죠, 그죠? 냄새. 이 스멜이
어떠냐 하는 거죠. 어떤 젊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그 밥 하는데 저 뭐 이거 소변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으면 구수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느낌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과 이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 여성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male 그다음에 여성은 FAMALE female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르고 연령대별로 또 다르다. 나이에 따라서 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 로컬 어디에서 자라느냐 이 배경에 따라서도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밥맛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쌀의 이화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조직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가능하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도요 어, 그 테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도요 식미치, 도요타에서 만든 식미 기계, 밥맛 기계를 밥맛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보통 한 70 정도 넘으면 뭐 오케이다. 뭐 80 정도 넘으면 아주 엑셀런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가연 기계가 이 밥맛을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남성, 여성이 다르고 에이지별로, 나이별로 다르고 하는 이것을 과연 대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다양한 데이터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거는 이 화학적 특성이나 조직감까지는 가능한데 이 인간의 느낌, 이겁니다. 이 느낌은 요즘 시대를 소위 AI 시대라고 하죠, 그죠? AI 시대인데 이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란 말을 뭐 줄기차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어떤 본능이랄까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맛에 대한 이 느낌, 그리고 냄새, 냄새도 또 세분화해서 AI가 어떻게 또 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미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관능 검사는 실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하는 게 식미 검정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전국 거의 공통입니다. 그죠? 테스트 한 날짜, 남녀, 그다음 나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평가 항목을 자 보시면 일, 윤기, 색, 냄새, 맛, 찰기, 그다음 총평, 그다음하고 종합 의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은 1의 경우에 2의 경우, 3의 경우, 4의 경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일품벼, 그다음 뭐 일미, 그다음 삼강벼, 그 뭐 오대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영호진미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있으면 이 중에서 어느 게 밥맛이 가장 좋느냐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영호진미, 쌍강벼, 그 다음에 추청벼를 하나 넣을까요? 그럼 5개다. 그럼 5번까지 있던. 그럼 이렇게 평가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는 마이너스 2, 보통은 제로, 많이 좋으면 플러스 2.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 딱 넣어서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윤기는 뭐 약간 나쁘다. 색은 보통이다. 냄새는 학생들은 보통 별로 이렇게 약간 나쁨 이렇게 합니다. 맛은 뭐 보통이고 찰기는 학생들은 찰기를 좀 덜 느끼죠,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래서 총평은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윤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잘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 하는데 젊은 학생들은 윤기 잘 보죠. 그럼 와 윤기 멋집니다. 일단 윤기는 그다음 색깔도 젊은 학생들 잘 보입니다. 이렇게 에이지에 따라서 다르다. 냄새 젊은 학생이 어때요? 별로 좀 소변 냄새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맛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따 밥맛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찰기도. 그래서 종합평가 뭐 이 정도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2, 플러스 2 해서 이 종합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1미는 15점이 나왔다. 5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1미, 그 다음에 2는 뭐라고 했죠? 하여튼 2 관계된 품종, 그 다음 3 관계된 삼각형 같은 애요. 추측배어 4번, 그 다음에 용어짐 5번 해서 이 이제 점수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총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재배되는 품종하고 일본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비교를 해본 거죠. 당연히 일본 하면 고시카리 밥맛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지는데 최근에는 히토메보레라는 품종이 조금 이제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품이라는 품종을 주로 이제 내세워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 고시카리가 가장 밥맛이 좋은 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일품은 어때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어때요? 보니까 뭐 영 뭐 내외고 오히려 히토메보레는 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별론데 그 일본인은 좋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총평을 봐서 이제 한국 사람 한국인 일본인 보니까 마이너스 0.14. 그 다음에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요런데 일본에서는 0.33입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메보레는 한국 사람은 조금 별로다. 고시가리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하는데 일본은 0.5예요. 상당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일품은 우리 이제 한국 분들만 이제 그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여기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뭐 일본이 1.49 한국분이 어때요? 한국에서 0.63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해 보니까 0.97이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일품배예요. 일품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영호진미가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차트를 가지고 소위 식미검증표에서 이렇게 이제 몇 명이 하느냐 하면은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죠? 평가자는 한국인 16명, 일본인 20명이다. 그죠? 근데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한국인 에이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성별, 남성, 여성. 그래서 한국인 몇 명, 뭐 나이, 에이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이언스, 쪽 학문을 하니까 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주해서 식미평가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윤기와 색은 뭐냐 하면 시료 밥의 이제 밥을 해서 나온 시료죠. 그걸 윤기, 색깔, 그래서 기준밥과 비교를 하고 품질이 어떠냐, 모양을 색이 하얗느냐 어떠냐. 그 다음 또 냄새가 어떠냐를 보죠. 기준밥의 냄새를 맡아보고 정도를 기었다가 시료 품질 우수한 그런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냄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코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냄새를 맡죠.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사실 냄새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좋은 냄새가 나도. 그래서 이 사실은 냄새 부분은 상당히 좀 취약하다. 오히려 그 사냥개라든지 이런 애들 보죠. 군용개, 군견이라고 하죠. 군용견 이런 애들은 대단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까지 냄새를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5분 내지 10분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거의 냄새를 잘 맡기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죠?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맛하고 찰기. 이 맛이 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죠. 그죠? 찰기도 말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기준 밥을 입에 조금 넣어 씹은 후 씹으면서 맛과 찰기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 그래서 품질이 높은 것이 좋은 쌀,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총평은 검증이 끝나면 끝난 후 시료밥의 윤기, 색, 맛, 찰기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 이것을 이제 기준밥을 하나 정해놓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기준밥과 차이가 없으면서 이제 기준밥보다 우수하게 평가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평에서 종합 의견은 각 시료밥이 식미금지에 느꼈던 점, 그리고 예를 들어 밥이 딱딱하다 또는 무르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쌀을 이렇게 이제 나달 알맹이 소위 정조가 달리잖아요. 달리면서 우리가 탈곡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마니나 이런 데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도정을 거쳐서 어, 실제 우리가 이제 먹죠, 그죠? 그래서 뭐 밥을 해서 먹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옛날에는 쌀미자를 이렇게 썼죠.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쌀미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어떻게 위에를 이렇게 쓰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여덟 팔자로 이렇게 막 팔, 아래도 팔이죠, 그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열십이, 십이 있다, 그죠? 열십자. 그러면 뭡니까? 88이죠. 옛날에는 배를 재배하는데 88번의 손이 갔다. 그러죠. 그러면 노력이 그만큼 들었다. 단계별로. 그럼 지금은 어때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 파종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이양하고 그다음에 뭐 수학하고 그 하는 걸로 끝났다. 크게 보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를 어떻게 기르느냐, 뭐 기르기 들어가고 거름도 줘야 되고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옷걸음도 줘야 되고 쓰러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럼 수확해서 그 다음 건조시켜서 그 다음 껍질 까서 이제 도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 밥으로 하는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 안에 또 내용들을 보면 이 양을 그냥 합니까? 그 옛날에는 논이 있으면 이렇게 모찌기란 게 있죠. 모를 이렇게 뽑아서 이런 큰 논에 상자라든지 베드에 이렇게 밀식을 해 놓으면 빽빽하게 심었다가 이렇게 논에다가 한 주에 소위 한 주에 뭐 한 주에 이렇게 세 개 내지 다섯 개 이렇게 씩 이렇게 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거 논을 이제 소위 본답이라고 그러죠. 본답을 여기서 정개가리 하고 비료도 헛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로타리 해서 고르게 팽탄 작업하고 그 다음 또 물 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 다음 모내기 또 했죠, 그죠? 소위 옮겨 심었다, 그죠? 옮겨 심고 나서 그냥 합니까? 제초를 해야죠. 옛날에는 농약을 안 쳤으니까 풀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풀뽑기 한 번 해가 됩니까? 거의 서너 번 이제 3, 4회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총망을 해보니까 실제 88번의 그 일손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병해충 방제, 그죠? 이게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어때요? 실제 우리가 친환경 제재 농약 만들죠, 그죠? 목초액부터 시작해서 자리공액,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 있었습니까? 자리공 뿌리 같은 게 독이 엄청 많죠. 그죠? 그는 충제로 많이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단기 추출액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성이 뭐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먹으면 단기가 참 몸에 좋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뭐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하면은 수학하기 전에 논에 물을 빼내는 거죠. 물을 빼고 소위 배수를 하죠, 그죠?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커팅 하죠, 그죠? 그럼 커팅만 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펼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눕혀놨다가 건조를 시키죠. 건조를 시킨 후에 건조가 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집단으로 만들죠.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탈곡기에 가서 탈곡기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이런 절차로 된 이런 게 나오기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멍석에 이렇게 펼쳐 놓겠죠. 이렇게 펼쳐 놓고 이 도리깨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다. 도리깨라고 있어요. 도리깨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죠. 도리깨를 막 두들겨 폈죠. 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줄기에서 이삭이 떨어져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소위 완개를 벗기고 하곤 예, 이렇게 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마니에 이렇게 담아서 또 재놓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두지라고 이제 두지 이 안에 큰 이제 이런 창고 안에 이렇게 가둬 놓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우리가 88번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도달합니다만 상당히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마스의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품질의 시대 그죠? 이 품질의 시대가 왔는데 이 품질은 맛 플러스 뭐냐면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친환경. 농약과 화학 비료를 최소한으로 하는 뭐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그거는 재배법에서 기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재배법에서 이걸 해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밥맛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도요타에서 나온 도요 테스타라고 했죠, 그죠? 도요 테스타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이런 기계도 만들 수 있구나.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AI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 뭐 20명, 50명 이렇게 모아두고 밥맛이 어떻습니까? 관능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식미검증표 주고 하는 건 상당히 사람 모으기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이런 기계들을 개발하는 할 필요성도 있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언제 본다? See you next time.